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대기자금은 무엇을 담느냐 보다 얼마나 나누느냐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같은 현금성 자산처럼 보여도 비중이 어긋나면 마음은 전혀 현금처럼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환율까지 예민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중 무엇이 더 좋으냐 보다 이 둘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쪽을 먼저 찾습니다. 금리가 더 높은 쪽, 수익률이 더 유리해 보이는 쪽, 환율 방어가 될 것 같은 쪽으로 답을 빨리 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대기자금은 빨리 정한 답이 꼭 편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역할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판단을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버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식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조용히 있어야 할 돈, 기다리기 위해 둔 돈,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하는 돈까지 같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자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의 성격까지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를 함께 놓고 보면 이 차이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나는 원화로 쉬는 돈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달러 노출을 안고 쉬는 돈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대기자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은 생각보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화 기반 자산은 생활 통화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쓸 때 고민이 적습니다. 반면 달러 노출이 있는 자산은 금리 메리트가 있어 보여도 환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 수익률과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ETF를 나눌 때는 상품 비교보다 먼저 비중의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대기자금 비중을 정할 때 세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것인지, 어떤 통화로 쓸 가능성이 높은지, 환율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서면 5대5가 맞는 사람과 4대6이 맞는 사람, 3대7이 맞는 사람, 7대3이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무난한 비중은 5대5입니다. 왜 많은 분들에게 5대5가 기본형이 되느냐? 이 비중은 정답을 3개 맞히기 위한 비중이 아니라 틀려도 덜 불편한 비중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생활비도 어느 정도 지키고 달러 노출도 완전히 놓치지 않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도 아예 놓친 느낌이 덜하고 환율이 내려가도 생활 통화를 버린 느낌이 덜합니다. 대기자금에서 이 감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벌 수 있느냐보다 조금 덜 후회하느냐가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쪽 방향을 자신 있게 단정하기 어려운 장에서는 가운데 비중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강한 전망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화 생활을 하고 있고 달러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지만 방향을 과하게 맞추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5대5가 가장 실수하기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비중이 4대6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4대6이 가장 현실적인 중간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비중은 5대5보다 조금 더 달러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지만 3대7처럼 내 판단을 강하게 한쪽에 거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마음에 걸리고 해외 자산 매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미국 초단기 금리 메리트도 무시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활 통화를 너무 희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4대6의 장점은 심리적으로 설명이 쉽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달러 노출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기자금의 본질은 잊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이 되는 비중은 장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안 되는 비중은 환율이 이틀만 움직여도 흔들립니다. 오늘은 달러가 맞는 것 같고 내일은 원화가 맞는 것 같고 며칠 뒤에는 그냥 다시 반반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달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지만 대기자금의 안정감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4대6을 꽤 좋은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3대7입니다. 이 비중은 성격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이제는 균형보다는 달러 노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중이 공격적인 투자 비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자금 안에서도 나는 원화보다 달러 쪽의 불안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나는 이 돈을 당장 원화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나는 해외 자산 매수 대기 성격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반영된 비중이라는 뜻입니다. 3대7은 분명 편한 사람에게는 편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덜 불안할 수 있고 해외 자산 진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같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중은 금리 수익만 보는 비중이 아니라 환율 변동을 감정적으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비중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머니마켓 ETF라서 아주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마음이 편한 대신 달러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비중을 다시 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자금은 원래 자주 보지 않기 위해 만드는 자리인데 3대7은 사람에 따라 오히려 자꾸 확인하게 만드는 비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대7은 달러 노출을 높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정하기보다 이 돈이 실제로 가까운 시일 안에 원화로 쓸 가능성이 낮은지
그리고 환율이 흔들려도 그 과정 자체를 견딜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7대3은 어떤 경우에 맞을까요? 이 비중은 가까운 시일 안에 쓸 가능성이 높은 돈, 생활과 연결된 돈, 원화 기준으로 바로 써야 할 돈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쓸 계획이 있는 자금, 생활비 버퍼, 계약금이나 예정된 지출처럼 기다릴 수는 있어도 통화를 바꿔가며 고민하고 싶지 않은 돈이라면 원화 비중을 더 크게 두는 편이 보통 훨씬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원화 비중을 높이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대기자금은 기회를 극대화하는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 스트레스 없이 꺼내 쓰는 돈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환율이 아까워서 한 번 더 미루게 되면 그 돈은 이미 대기자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7대3은 보수적이라서 좋은 비중이 아니라 용도에 맞아서 좋은 비중입니다. 결국 비중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망보다 목적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금리 차이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지정학 리스크가 얼마나 더 커질지 이런 것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이 돈을 왜 들고 있는지, 언제 쓸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통화로 꺼낼 가능성이 높은지는 생각보다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이 복잡할수록 바뀌는 뉴스보다 안 바뀌는 목적에 기대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판단 기준을 다시 고정해 보겠습니다. 대기자금의 비중은 수익률을 예측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불편함의 범위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중을 정할 때 가장 높은 기대 수익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자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비중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5대5를 들고 가면서도 계속 3대7이 나왔나 생각하면 그 비중은 나에게 맞는 비중이 아닙니다. 반대로 4대6이나 3대7을 들고 가면서도 환율 뉴스 하나에 다시 원화 비중을 늘려야 하나 고민이 반복된다면 그 역시 내게는 과한 비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중은 가장 똑똑해 보이는 비중이 아니라 내가 계속 설명할 수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중동 정세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커질수록 사람은 더 자주 방향을 맞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기자금은 그 방향 맞추기에서 한 발 물러나기 위해 만들어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ETF의 비중을 정할 때 결국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봅니다. 아무 방향도 세게 맞추고 싶지 않고 대기자금의 본질을 지키고 싶다면 5대5,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달러 비중을 가져가고 싶다면 4대6, 달러 노출이 더 중요하고 해외 자산 대기 성격이 분명하다면 3대7, 가까운 시일 안에 원화로 쓸 가능성이 높다면 7대3,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5대5가 너무 애매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3대7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숫자를 들고 있는지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비중은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비중은 뉴스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대기자금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수익률이 조금 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중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대기자금조차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의 선택은 ETF 선택이라기보다 내 대기자금의 역할을 정하는 비중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을 살지보다 왜 그 비중으로 나눌지를 먼저 정리하면 5대5도 편해지고 4대6도 흔들리지 않고 3대7도 이유를 잃지 않게 됩니다. 불안한 장에서는 정답을 빨리 맞히는 것보다 내 돈의 역할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기자금은 많이 버는 자리보다 마음을 덜 소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 차이가 결국 어떤 ETF를 고르느냐보다 두 ETF를 어떤 비중으로 나누느냐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